김경제방송 TV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주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구글로부터 2주일 방송 중단 경고를 받아서 그동안 다른 편에서 뭐 김경제 TV니 뭐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트라이를 해봤습니다만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뭐 기껏해야 100, 200, 300 정도의 조회수밖에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이 실망하는 건 자체해 두고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을 잘 풀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이제 질책을 하시는데 커뮤니티 자체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전에 있던 그 동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로 조그맣게 붙였는데 아마 그 잘 알아보시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주일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동안 저희들이 한 5개 방송한 것은 추가해서 오늘 아침에 급거 한 10분마다 차이를 두고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보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화제를 좀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로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대거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옛날 기억나는 생각이 있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제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장도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경험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티베트의 문제가 복잡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티베트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12배쯤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중에 있기 때문에 쪼매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는 350만 정도.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더 인구가 더 많죠. 350만 정도 되는데 195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6.25가 났던 고해 그냥 10월에 그냥 그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냥 급거에 티벳을 쳐들어갔어요. 그 인민해방군이라는 건 인민군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뭐 국공합작 전에 수없는 나라하고 싸움을 해갖고 그 장개석 군대하고 싸움을 해갖고 전쟁에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티벳이 뭐 버틸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1950년 10월이니까 우리가 6.25가 벌어져갖고 막 진퇴를 해갖고 그냥 우리 남한이 그냥 엉망이 돼버릴 그럴 지경이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우방 국가들이 티베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달라이라마라는 티베트의 그 참 종교적 불교 영웅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하는 그런 슬픈 사연 그런 것이 있고 그동안 아무튼 이 159명의 승려와 그 티베트 그 민주운동가들이 분신을 했습니다. 159명. 그러니까 195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70년 되죠. 70년 동안에 1년에 적어도 한 20명? 아니 20만 한 10명 정도가 꾸준히 분신을 했는데도 티베트의 민주화는 정체를 모를 정도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그냥 사정없이 잡아가지고요. 그냥 대거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대거 학살을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에서 무슨 중국과 티베트가 무슨 우호식으로 해서 뭐 티베트의 문화 관광 그런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이 티벳을 그걸 뭐하러 갑니까? 자, 티벳 참관 나라 좀 이름 좀 붙여보세요. 티벳에 이번에 그 페스티벌에 간 나라가 이렇습니다. 네팔, 몽골,
남태평양의 섬나라 조그마한 나라 그 바투아투 미크로네시아, 통가공화국, 시리아, 보츠와나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러파의 서방의 나라는 하나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멋모르고 이제 가시다가 아마 그나마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김태년 의원은 북경에 있다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행히 그 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도종환 의원 있죠, 시인. 도종환 의원이 그 뭐야 접시꽃 당신 써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나서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왜 얘기 안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원 하나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만 한 70년 전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금 떠들어야 합니까? 또 이랬더라고요. 이게 명색 진보와 개혁과 인권을 주장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할 얘기입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BS를 또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 윤 대통령이 파리로 이제 엑스포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우리가 바로 그 중국하고 대항해서 엑스포를 가져오려고 아주 쟁탈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에서 하는 모양인데 당시에는 프랑스의 밑에 그 칸느라는 영화 그 산업의 중심지 있죠. 그 밑에 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엑스포 유치위원장으로 정몽구 현대 회장이 가고 저는 국회 엑스포 특위위원장 자격으로 그걸 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로비를 했는데 우리가 확실히 기억은 없지만 한 5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도 이 정세기를 돌면서 엑스포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남미 이 근처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인트 루시아라는 섬나라도 갔고 벨리즈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벨리즈라는 나라 많이 돌아다녔는데 본론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그 벨리즈 등등을 갈 때 제가 단장을 하고 그리고 명색 저보다 선수가 좀 적다고 해서 서른 의원하고 신성일 의원이 같이 갔어요. 신성일 의원. 강신성일 의원. 근데 뭐 신성일 의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 교포가 있는 데는 뭐 신성일이 온다면 사람 모으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세계 여행을 했는데 신성일 형이 참 재미있고 돌아와서도 틈틈이 저한테 전화하고 야 동상 이리 와 내가 뭐 밥 사줄게. 그래서 그 용산 컴파운드 미군 기지에 어떤 식당에 아마 그 터줏대감처럼 딱 붙여가지고 제가 뭐 한 5명 10명 끌고 가면 그냥 그 고기를 그냥 잔뜩 먹여서 보내고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세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엑스포 관계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니스라는 데를 갔더니 우리가 그때 중국 상해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개임이 안 돼요. 개임이 안 돼. 워낙 중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몇 표 차이로 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졌으면서도 야 한국 외교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당시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저도 그게 뭐 반의 반 정도 됐지만 한 10여 개국 이상을 쭉 다니면서 특히 그 세인트 루시아라는 지중해 키웨스트로 점점점점 나는 데 있죠. 그거 한번 대봐요. 남미하고 북미하고 여기지 세인트 루시아 여기 맨 끝에서 두 번째가 세인트 루시아입니다. 세인트 루시아를 갔더니 예 거기 여기인데 산타 루시아를 세인트 루시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거기에 조지라는 그 프라임 미니스터 키가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총리인데 이 양반이
야, 우리는 중국을 밀지 니들 밀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 대표가 여기 왔느냐? 안 왔다. 그렇지만 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의리냐? 그래서 내가 담판을 했어요. 밤새 담판을 해가지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좀 보통 나라가 아니야. 한 10여 년 전에,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인물을 전부 데리고 와서 자재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 거창한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고 왔어요. 그 체육관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리 때문에 중국 밀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지라는 사람을 밤새워 맥주를 마시면서 여보시오. 디플로매시라는 것은 현실적 이해관계인데 당신이 프라임 미니스터 하기 전에 만든 거 아니요. 의리를 뭐 10년이나 지켜가지고 10년 후에 이번에 꼭 그걸 선거를 그쪽으로 표를 찍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조지가 그러면 니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하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현대차 뭐 유명한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 승용차를 20대만 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 상당히 비싼 건데. 그래서 그럼 내가 그 20자 그걸 하면 당신 우리 표 찍어 주겠어. 찍어준다. 야. 그러면 당신 문서로 해줄 수 있어. 문서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쫙 걸어가지고 정몽국 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나왔어요. 형님, 내가 여기 중남미 여기를 왔는데, 세인트루시아에 왔는데, 형님 차 20대만 하면 내가 표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거 확실해? 확실하니까 문서로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보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현대 회장인데, 입장 죽이니까 해주라. 그래서 문서로 딱, 우리는 리퍼블릭 코리아를 위해서 이번에 엑스포에 가서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걸 공식 문서로 딱 만들어줬어요. 그걸 딱 들고 왔는데 그 다음날 떠나기 앞서서 내가 뭐 그랜저죠. 그때 그랜저 차입니다. 그랜저 차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각에서 난리 법석이 났는데 이게 너무 고급 차여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있죠. 순경들 이렇게 순시용 그거 40대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했어요. 근데 전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마침 그때 거기 중남미에 있는 어떤 대사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바꿔졌는데 그것을 현대에다 좀 연락해갖고 알려달라. 그래서 한 2시간 비행기가 늦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상일 의원, 서른 의원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2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다. 그래서 40대 보낸다. 그래서 그 후에 4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표는 우리가 확실히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참 갓난 신고를 무릅쓰고 표를 따기 위해서 지금도 보니까 세인트루시아가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거기에 하여간 코리안이라는 게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블루지를 파는 한국인 여성이 있는데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그냥 신성일이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가게를 다 때려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의 민간 외교가 프라임 미니스터 조지로 하여금 우리를 지지하게 만든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외교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가지고 니스까지를 갔는데 칸느 밑에 니스까지 갔는데 우리가 표를 줬어요.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중국 샹하이 당서기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김 의원님 이쪽 상하이 한번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 뭐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일단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쟁패는 끝났으니까 우호적인 입장을 현재 거기하고 지금 당분간 우호적인 입장 가질 필요를 안 느낍니다. 그 우호가 아니고 그냥 방문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티베트 가는 것 같은 좀 껄쩍지근한 기분이 들었는데도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2013년이었기 때문에 2003년이었기 때문에 7년 후 2010년에 엑스포를 하게 됩니다. 보통 7년 전에 하니까 지금
이번에 2023년이죠. 그러니까 2030년에 하는 겁니다. 이제 7년 전에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뭘 하는가 보자 하고 저 수행원 몇 사람 데리고 상해를 딱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해가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도시인데 아주 뭐 최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동방명주라는 그 타워가 있는데 그 타워에 딱 올라가서 식사 대접을 당서기가 제일 높죠. 상해에서는 성장보다도 시장보다도 높습니다. 탁 가서 탁 대접을 하고 뭘 싹 보여주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거기가 세계의 중심지라는 거야. The center of the world. 여기서부터 워싱턴 DC까지는 5,300km.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까지는 800km. 여기서 파리까지는 2,000km.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상하이가 중심지라는 거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엑스포 연다는 그 부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그걸 안내를 했는데 그게 상해의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좀 후진대예요. 퇴락한 데인데 아무튼 여의도에 3분의 2 정도 좀 되는 큰 한 100만 평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18,000 가구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좀 구닥다리 철공소 그 철강 공장도 취어가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크게 만들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오감대라고 여러분 있죠? 이렇게 만드는데 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창하게 세계 방남 공원 월드 엑스포 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여수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건 완전히 판을 탁 막고 나라를 쫙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자기들이 세계 지도상에서 구라파, 뉴욕, 아시아가 탁 만들어 놓는데 놀랄 만한 것은 각국에다가 거기에 전시관을 만드는데 중국 PR에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실상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건축하고 싶은 건축 설계도를 제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중국이 지어주는 거야. 영구 건물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예전 파라과이 사람들 항상 평생 앞으로 영원토록 여기 와서 파라과이 물건 팔아먹어라 이거야. 그리고 물건을 또 가져오는 것을 파라과이까지 가서 배로 실어서 중국까지 가져와요. 상하이까지. 이런 엄청난 전천후 서비스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이야, 이놈들 지독하구나.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봤지만 중국이 그 상하이 엑스포 때문에 상해가 세계적인 도시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뉴욕, 영국의 런던, 파리,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상해 정도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현대화의 기초가 됐고, 그래서 참 엑스포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가시는 지금 파리의 그 대회도 소위 BIE라고 합니다. Bureau of International Expo. 국제 엑스포 사무국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영어 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영어 연습해가지고 하시겠죠. 당시에도 우리 부총리가 영어도 하고, 우리 정몽구 회장도 좀 서투르게 하고, 저도 가서 그냥 들러리로 이거저거 좀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가니까 격이 다르죠.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 안 이기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지금 후보가 우리나라 부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런데 아무나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전쟁 중에서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로마도 옛날 도시 로마 올림픽 같은 거 많이 했지만은 아마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걸 만들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게 붙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누굽니까?
일살만? 빈살만. 그 세계 부자 아닙니까? 그 잘생긴, 이 빈살만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붙은 건데, 이 사람은 뭐 국무총리 하든가? 그렇지? 대표 하든가? 그렇지만 이건 한번 찾아봐요. 그럼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데, 왕세자지, 왕세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죠. 돈도 무지하게 많고, 국무총리하고, 회원국이 179개인데, 오는 20일 날 영어 연설을 하고 11월 28일 날 발표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현장에서 표가 판가름이 됐는데 이제는 발표가 조금 늦게 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날 여러 가지를 보태서 발표하게 됩니다. BIA 총회를 파리에서 개최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수는 바닥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빌리온이라는 게 알죠? 박스로 이렇게 뭐 아프리카간, 아메리카간, 뭐 이렇게 시리아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면 다 이제 씌워버리는 판자대기 띄워버리는 그런 식인데 중국은 영구 건물을 지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초청을 했나 하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그 당 서기가 하는 얘기가 김 의원 우리 이거 같이 공동 개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 초청한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공동 주소가 당신도 이제 그렇게 물량이 큰데 우리 여수에다가 해가지고 그 중에 몇십 분의 1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자기들이 마저 충실하게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솔깃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돌아와서 정보 관계자에게 상해 당서기가 공동 주최하자는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 중국의 해외 팽창 정책의 부분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거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얘기해서 상해 당서기가 제 잘못 초청했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2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상해가 하고 우리가 2012년에 여수에서 이제 해프 엑스포를 했어요. 그 원래 엑스포는 6개월 합니다. 근데 우리 엑스포를 이제 3개월 여수에서 했는데 그래도 그 3개월의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굉장해서 여러분 여수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가.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낭만과 먹거리와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수 태생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수는 바닥이 너무 적었어.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딱 하고 끝내주는 자리야. 이게 끝내주는 자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져오면 이제 2030년이야 이제 뭐 대통령이 물러나실 때지만은 그래도 다 그 공이란 게 인정되니까 영어 스피치 잘 하고 그래서 꼭 그걸 따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서 그 이번 대회의 주역인 왕군정이라는 사람이 왕진정 이게 서장 있잖아요. 신장의 당석인데 이 사람이 인권유린의 아주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인권 탄압의 그 책임을 물어서 2021년 3월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이 사람을 제재 대상의 인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의 대표로 국회의원 몇 사람이 가서 거기서 뭐 샬라 하고 뭐 칭찬하고 뭐 축사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인권운동하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달라이라마의 그 슬픈 망명기 알죠? 위대하고도 슬픈 망명기. 저는 뭐 종교적으로 그 양반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인권과 민주를 주장한다는 민주당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가지고 갔다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나마 김태년이는 빠진 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이거 조금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느껴진 것은 오늘 12시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사람이 한 10여 명 모였어요. 모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전부가 우파 운동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성 전직 의원도 한 분 계셨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다음번 선거에 도저히 힘을 못 잡을 거라는 것에 거의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좀 듣다가 만약 방송 시간이 있어서 좀 먼저 나갑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현재처럼 당을 끌어가는 한 내년 선거에 꼭 이길 공산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 거의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최근에 쓸데없는 이유 붙여가지고 보조금 타먹는 그 패거리들이 있죠. 그게 몇 조에 해당되거나 거기다 강경한 제재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핵심이 5.18 광주의 문제하고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뜨뜻미지근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절대로 선거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마 제3당의 출연이 거의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제3당이 나오면 또 이거 복잡한 사건이 많아요.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해도 다른 데서 또 나옵니다. 응? 뭐 전 아무개 목사는 요새 보니까 글쎄 그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패거리를 다 모아가지고 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찍고 자기들은 정당 투표로 해서 비례대표만 30석을 먹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요 진짜라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헛된 꿈 꾼다는 사람도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옛날에 민주당이 뭐 더불어민주당 옆에 열린우리당 있지 않았어요? 뭐 최강석이나 뭐 최광욱 이런 친구들이 해먹은 거 요새 김우겸이 그 패거리에 다 한 거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인용을 해줄까? 안 할걸? 만약에 해준다면 정광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계가 뭐 기장, 예장, 통합, 합동, 무슨 뭐 순복음, 뭐 통일교, 감리교 등등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정광훈이한테 저렇게 좋게 하면 우리가 해줄 필요 없지 않냐고 돌아설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잘 될 것인지 뭐 나무 얘기니까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이 나라 정치를 혼란의 와중에 소위 보텍스라고 하죠. BORTX. 혼돈의 와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격이 없이 토론을 함으로써 이 나라의 자유민주자들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어떤 외부의 반체제적 시도도 깨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움으로써 이 나라의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끌어가 저리 인쓰나 마는 전 범죄적 집단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사태를 없애고 이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것이나 사무원이나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제가
TV 동영상 중에서 오래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4.15 총선에서 폭로한 내용이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충격적인 내용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알곡과 죽정이, 진짜와 가짜, 이걸 정확하게 분간하는 그런 현명한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가까우면 교원 영색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붙고 난리 법석을 쳐요. 그러나 똑바로 세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제 이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여러분하고 풀어가고 이제 대화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실시간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틀었어? 응? 뭐 댓글 같은 거 안 나와? 댓글 나왔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디야? 몇 사람이 왔어요? 댓글이 많이 나왔네. 그리고 현재가 몇 사람이 왔어요? 스트리밍. 136?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이제 점점 열심히 여러분하고 가까이 하고, 원래는 월수금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급하고 해서 좀 월, 화, 수, 목 다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경우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갈 것이다 하는 그 궁극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